친구 관계에 지친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진짜 친구입니까? 지금 이 순간 모든 관계가 무너진다면 곁에 남을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인간관계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고독을 느끼곤 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친구 관계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 관계를 위해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모임에 참석하고 하기 싫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관계를 이어가죠. 하지만 이런 관계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친구 관계일까요?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의 통찰력 있는 조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당신은 인간관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인맥이 곧 재산이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통념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 하나가 1000명의 지인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닌 수십 년간의 깊은 통찰에서 나온 삶의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백 명의 SNS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은 수천 명에 달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때로는 그 수가 한 명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의 덕을 키워주는 사람이다. 이는 단순히 함께 술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모임에 참석합니다. 점심 약속, 저녁 약속으로 하루 일정을 가득 채우죠. 하지만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친구 관계가 아닌 피상적인 만남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현상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관계는 결국 독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속 없는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란 무엇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3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 둘째, 진실된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셋째,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의 친구 관계는 어떠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진정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느라 정작 중요한 깊이 있는 관계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많은 친구보다 진정한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고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의 의미를 간과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를 높이 끌어올리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는 우리를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NS에서 팔로우를 하면 친구가 되고 한두 번의 만남으로도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는 이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도 마음 한켠이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현상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는 거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화장이 번졌다면 번진 대로, 옷매무새가 흐트러졌다면
흐트러진 대로 말입니다. 진정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적해주고 우리의 장점은 더욱 빛나게 해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많은 친구 관계는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거나 방관하는 경우가 많죠. 너 그래도 돼라는 말로 포장된 무책임한 위로가 진정한 조언을 대신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관계를 독이 든 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과연 몇 개나 이런 거울 같은 친구 관계일까요? 불편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약용 선생은 더 나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반드시 덕망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관계의 중요성을 잊어버립니다. 재미있고 유쾌한 사람,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도 동조해주는 사람을 더 좋은 친구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런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명확히 지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평생의 후회를 살 필요는 없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한 사람의 절실한 조언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들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반자에 불과한가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질문에 대해 매우 실용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더 나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가 바로 좋은 친구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의 많은 친구 관계가 재평가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말입니다. 친구 관계 때문에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독이 되어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관계를 위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있나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에 맞장구 치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억지로 참석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관계에서 과감히 벗어나라고 조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홀로 있는 것이 나쁜 관계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고립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본질을 잃어가면서까지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고독은 필연적이지만 그 고독을 영원히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그저 웃으면서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경험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태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닌 구속이다. 이 말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구속하고 있을까요? 놀라운 점은 정약용 선생이 이미 수백 년 전에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 문제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위해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SNS 시대를 예견한 것 같은 이 통찰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도 가질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자기 성찰을 하라는 추상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매일 저녁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나는 오늘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나의 행동과 말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불편한 진실을 피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는 이런 자기기만이야말로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진정한 친구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구 관계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친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 전에 먼저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 둘째, 그 약점을 받아들이는 것. 셋째, 그것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어떤 외부의 관계도 진정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기 있는 직면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자신과의 정직한 만남이 없다면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갑자기 서먹해지는 경험. 아무런 다툼도 특별한 사건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정체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정체된 물이 썩어가듯 변화 없이 정체된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생각이야말로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특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성장을 전제로 한다. 이는 단순히 함께 있어주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더 나은 모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친구 관계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체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건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관계에 집착하는 것보다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짐을 느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는 종종 관계가 멀어지는 원인을 상대방에게서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그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친구의 성장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 관계를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종말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는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랜 친구일수록 좋다는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이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라는 깊은 통찰인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과거의 모든 인연을 붙잡아두려 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누군가를 삭제하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런 집착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시작이 있듯이 끝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이런 이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에게는 진정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있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려 합니다. SNS에는 행복한 순간들만 올리고 힘들거나 부족한 모습은 철저히 감춥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친구 관계의 시작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강점, 나의 성공, 나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모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통찰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진정한 친구가 모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역설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를 위해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려 노력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진정한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허상을 쫓는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우 실용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먼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말고 조금씩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이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이런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나의 약점을 보여줄 때 상대방도 자신의 약점을 보여줄 용기를 얻는다. 이는 마치 거울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도 엷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맺어진 관계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친구 관계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비웃지 않고 오히려 서로 도와가며 성장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친구 관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장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는 단순히 응원해주는 것을 넘어선 의미입니다. 당신의 약점이 장점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함께 기뻐하고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관계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시간이 만드는 예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값진 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막상 만나면 날씨 얘기나 남의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경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대화를 나눌 줄 모른다. 정약용 선생의 이 말은 현대 사회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고 수많은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것들을 영혼 없는 대화라고 일컫습니다. 특히 그가 지적한 것은 우리 시대의 도망치는 대화 현상입니다. 진지한 주제가 나오면 얼른 가벼운 농담으로 전환하고 깊은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면 재빨리 화제를 돌리는 것이죠.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비유를 들려줍니다. 진정한 대화는 물속 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차갑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깊은 대화의 비밀입니다. 그는 진정한 대화의 핵심은 질문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의 생각과 감정에 진정으로 다가가기 위한 질문을 말하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은 특히 이런 질문들을 추천합니다. 요즘 무엇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나요?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들은 대화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영혼을 만나게 해주는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선 차원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그는 이런 놀라운 관찰을 남겼습니다. 좋은 질문 하나가 수백 번의 만남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준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해지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단순히 자주 만나는 것보다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은 더 나아가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 중의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고 서둘러 깨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 사이에서는 침묵도 하나의 대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친밀감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침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매우 실용적인 조언을 남깁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좋다. 친구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진정한 친구 관계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진정한 친구 하나가 1000명의 지인보다 낫다는 그의 말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친구 관계는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둘째,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정체된 관계는 마치 고인 물처럼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고 함께 발전해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본질입니다. 셋째, 진정한 대화의 힘을 믿으십시오. 의미 있는 질문 하나가 수백 번의 만남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친구에게 던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했듯이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다면 어떤 외부의 관계도 진정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얼마나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실천해보세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조금씩 보여줄 용기를 가져보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인간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진정성 있는 작은 시도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인생의 지혜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여정을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 관계는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